전북 지역에는 고조선의 준왕이 마안의 도읍으로 삼은 곳으로 기름진 들녘이 바다와 맞닿은 구장이 있습니다. 백제 무왕의 꿈이 서려있는 역사의 도시고 또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며 전라북도 산업의 주요 중심지 익산입니다. 민선 8기를 맞아서 익산시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자, 매거진 초대석 오늘은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정원율 익산시장 이 자리에 모시고 앞으로의 계획들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TVN 전북교통방송 청취자분들 또 익산 시민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VN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익산 시민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가 끝난 지 벌써 3개월 돼가죠. 네. 익산시에서는 전례 없이 그 삼선 시장을 최초로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미는 이제 중단 없는 그 발전 계속 이어가라, 마무리 잘 져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네. 뜻을 잘 받들어서 그 임무 수행을 잘 하겠습니다. 네. 삼성 관련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이야기를 직접 해주셨네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익산시에서는 최초로 삼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시민들이 제가 사실은 3선이라고 하지만 이제 2.5선인 셈이죠. 지난 6년 했는데 네. 6년 동안 제가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한테 한 번 더 맡겨도 되겠다 하는 아마 믿음이 좀 생기셨던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도 지금 그 우리가 이제 무슨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보통 5년 내지 10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러고 제가 하던 일들이 또 많이 있었고 이것은 마무리를 시켜도 되겠다. 마무리를 해라. 그런 명령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익산시의 일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담긴 것이다. 그랬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지난 시간 이렇게 돌아보면요. 민선 7기에서 이렇게 해오신 성과 가운데서 요것만큼은 정말 참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보세요? 민선 7기 동안에 하여튼 열심히 했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래서 지금 많은 일을 해왔는데 네. 특히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제 높게 평가해 주시는 것이 익산 그 시청사 지역 갈등 때문에 50년 넘게 방향을 잡지 못했던 시청사 건립을 시작을 했고 네. 또 민간공원 사업이라 해서 민자공원 사업 이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지역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성공적으로 잘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 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40% 초반에 분양률이었었는데 그 100% 완판 다 해버렸고 식품 클러스터 10% 초반대 분양률이었었는데 지금 80% 육박하고 있고 네. 거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토대 위에 또 익산이 환경 문제가 심각한 그렇죠. 도시였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있는 6년 동안 환경 문제 말끔히 해소를 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 네. 악취 문제, 예.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익산의 그 현안 사업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됐고요. 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국가 예산도 매년 지금 최고치를 갱신을 해서 지금 이제 9천억 원을 작년에 돌파를 했어요. 제 처음에 취임했을 때는 6천억 초반대 했거든요. 네네. 이제 그 3천억 원 가까이 늘었네요. 6년 동안에 3천억 원을 예. 올렸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됐던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변했다. 저는 그래서 누가 그 물어보시면은 6년 동안에 뭘 제일 열심히 해서 보람이 있는 일 뭐 했느냐 물어보시면 저는 익산 공무원들 마인드를 바꿔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네. 그 단적인 예가 제가 처음에 시장을 했을 때는 우리 익산시 청렴도가 전국 꼴찌였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좋은 소식 있으셨죠? 6년 예. 동안 6년 만에 예. 최고 정상을 올려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 네. 다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그런 성과를 낸 것이고 그것도 또 시민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저 체제에 좀 더 일 더 시켜보면 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 지난 민선 7기의 성과로 꼽아 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3선에 성공을 하셨으니까 예.
그동안 해오셨던 사업들을 쭉 연계해서 이제 같이 좀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것들을 이렇게 8기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이제 하던 일들 다 마무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열거를 하자면 한이 없고 그래서 제가 크게 4가지 분야를 압축을 했어요. 네. 첫 번째가 국제 철도 도시를 만들겠다. 익산역에 광역 환승센터를 비롯해서 복합 개발을 통해서 우리 국제로 나가는 철도 도시를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고 숲과 물 또 정원이 어우러진 녹색 정원 도시를 만들겠다. 녹색 정원 도시. 익산으로서는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지역이 삭막하기 때문에 사실은 삶의 질이 높아져야 이제 인구도 몰려들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 매달리다 보니까 그것이 많이 소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마흔 준황 말씀하셨죠. 역사문화 도시 아닙니까, 익산이? 그렇죠. 그 자원을 활용을 해서 역사문화 관광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익산을 정말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역사문화 관광 도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산업, 익산의 기존 자원, 기존 잠재력을 이용을 해서 바이오 산업을 저희들이 신산업으로 저희들이 채택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바이오 산업 도시를 만들겠다. 이제 그 뒤에 또 얘기할 기회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농업 분야의 최첨단 산업이 바이오 산업입니다. 네. 근데 익산은 전통적인 농업 도시고 우리가 표 생산 전국 4위, 5위 차지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 지금은 농업기술진흥원이라고 이제 바뀌었죠. 그다음에 또 국가식품 클러스터. 이게 농산물을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다음 단계가 식품이에요. 네. 식품도 우리 익산에 다 이제 와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마지막 단계가 바이오 산업입니다. 바이오. 네. 네. 그래서 최첨단 농생명 과학의 최첨단 분야에 있는 것이 바이오 산업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 익산은 바이오 산업 도시로 완전 탈바꿈을 한다. 근데 뒤에 보시면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익산은 100만 평 정도의 새로운 산업 단지를 만드는데 거기도 바이오 혁신타운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 중심으로 거기에다가 좀 더 유치를 하려고 그러고 그 출발이 작년에 우리가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유치를 했어요. 이거 국립으로. 네. 거기에서는 이제 바이오 산업의 사관학교 마찬가지거든.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인큐베이팅을 해가지고 창업을 시키는 그런 기관이 익산에 와 있어요. 네네. 지금 바이오 산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지금 선두주자가 없는 셈이에요. 지금 처음 말씀해 주셨어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분야에 하여튼 선두주자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건데 모든 기반 인프라가 하나하나 지금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또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그것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바이오 그린 바이오의 일종이거든요. 네네. 그 산업도 이제 익산에 이제 저희 할 수 있는 터전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차분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바이오 산업 분야에 이렇게 앞서 선두 주자가 되면은 전라북도 농업 도시인 우리 전라북도의 산업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4대 비전으로 국제 철도 도시, 또 녹색 정원 도시, 역사 문화 관광 도시, 또 바이오 산업 도시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씩 차차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해 주신 것과 조금 연결해서 핵심 공약 가운데서 이제 호남 최대 광역 교통의 허브를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KTX 익산역 복합 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실 이것은 워낙 거대한 프로젝트라 이게 단기간에 성과 내기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동안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진행을 해왔어요. 작년 8월 달에 국가의 국토교통부의 제3차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이제 5개년 계획이거든요. 여기에 반영이 돼야 이제 사업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익산역이 복합환승센터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 타당성을 이제 국가가 인정을 해준 것이고 거기에 이제 2,500억 규모로 지금 반영이 됐거든요. 2,500억 규모로 해서 이제 국비 지원의 근거도 만들어진 거다. 2,500억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사업자, 민자 사업자 들어오면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위를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확보를 했던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민자를 유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규모가 복합 환센터만 하더라도 2,500억인데 거기에 지금 철도 차량 기지를 이전하고 역세권 복합 개발 같이거든요. 그 사업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 2천억 네.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계획을 누군들 못 세웁니까? 문제는 이제 민자를 끌어와야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노력을 해서 예. 금년 3월 말에 이제 이 분야에 강자 있는 하나 건설 컨소시엄을 저희들이 형성을 해서 MOU를 했어요. 네. MOU를 하고 지금 계속 실무 협의를 이제 해왔는데 그저께인가요? 제가 거기 이제 핵심 인물인 CXC 거기 회장님 만나셨죠. 만났어요. 예. 만나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액션으로 들어가자. 민간 사업자가 기본 구상을 일단은 공모를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제안을.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저희가 그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관련 협의를 통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예타를 해야 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자 공모를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첫 단계를 이제 조만간 우리 추진을 하자고 그때 이제 그저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셨군요. 네,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네, 네. 익산에 제2 혁신도시를 유치하겠다. 이것도 공약을 하셨어요. 예.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인 계획이 좀 세워지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저희 뭐 일방적으로 한다 해서 이제 될 일은 아니고 이제 국가 전체 계획하고 또 전라북도 계획하고 이제 그렇죠.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이 전유물이 될 수가 없고 전라북도 전체 발전을 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제 그 전주, 완주에 제1 혁신도시가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에 제2 혁신도시를 그것을 확장하는 것이 좋냐?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장소에다가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좋냐? 그 문제인데 아직 국가에서도 그 방침은 못 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차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즉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통해서 지역 발전의 지렛대를 삼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있는 혁신도시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유연 확장성도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전라북도는 아마 그래서 그 이제 지사님도 그래서 익산의 혁신도시를 하겠다고 공약을 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전체가 그 볼륨도 커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저희 생각에도 이것은 뭐 익산이라고 해서 우리 익산 뭐 어디 한 군데 치우치지 말고 익산, 전주, 군산 세 군데를 아우러지고 거기에 새만금까지 낄 수가 있게 돼서 그래서 이제 교통을 철도 그다음에 공항, 그렇죠. 예. 항만 예. 다 끼고 있는 그런 광폭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전라북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그 발전 지렛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한 지역에다 자꾸 몰아놓으면은 1+1은 2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마음이 한 가지가 않거든, 전라북도는. 네. 1+1이면 3이나 4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을 그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봤을 때 지사님 판단이 참 옳으시다 생각을 하고 저는 익산이 독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지점에다가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자, 매거진 초대석 오늘은요, 정헌율 익산시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누가 다 아저씨같이. 자, 매거진 초대석, 이 시간 정헌율 익산시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익산 하면은 이제 요거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이로움 카드. 예, 호응 정말 좋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이로움 콜 택시도 있어요. 예, 요것도 인기가 역시나 많더라고요. 예. 지금 다이로움은 이제 익산에서 성공한 브랜드잖아요. 예. 저희가 3년 이상 시행을 해서 정말 전국적으로도 성공 모델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 우리 익산은 모든 정책 단순히 지역 화폐가 아니고 정책 브랜드로 다이로움을 쓰고 있어요. 모든 정책의 대표 브랜드는 다이로움이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것이 다이로움 콜택스. 예. 다이로움 지역 화폐를 이용해서 콜 시스템을 앱을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토종 우리 그 익산시만의 브랜드죠. 그것을 만들자. 예.
왜 그런 건지, 우리의 그 문제의식을 왜 가졌는 건지, 최근에 그 카카오 택시가 진출을 하니까,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거기에 지금 우선 뭐 눈앞에는 좀 이점이 있잖아요. 네. 자꾸 그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이것은 노예계약이다. 갈수록 이제 거기 발목 잡히고 거기에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타이론 콜 자체를 내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본래 상업화의 그게 그 본성이에요. 그게. 카카오 택시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지역의 택시를 카카오 택시로부터 구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지역의 다이로움 지역화폐를 활용을 해서 연계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 출시를 했는데 다이로움 콜택시를 하면 이제 첫 번째는 수수료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과도기적으로 수수료를 조금 일부 받는 것이 전화하고 앱하고 동시에 지금 이제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화는 운영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회비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2, 3년 후면은 이제 전화가 다 없어집니다. 이제 앱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네. 그때는 회비가 필요가 없어져요. 이게 첫 번째 회비를 안 받고 더 큰 것은 다이로운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거기에 몇 프로를 인센티브를 더 줘요. 지금은 이제 포인트식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포인트 나중에는 상황 봐서 저는 한 5%까지는 더 추가로 더 적립을 해 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죠. 익산 시민이라면 거의 다 다이로운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 다이로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이로운 택시를 타야 5% 그렇죠. 적립되는 거고요. 되기 때문에 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익산의 그 택시를 좀 저희들이 다시 이제 살려보자 그런 것인데 지금 많은 거의 대부분 택시 그 법인 개인 택시 불문하고 다 지금 가입이 돼 있어요. 현장 반응도 좋죠. 네, 아주 반응이 좋죠.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이로운 카드 아닌 거 지금 카카오콜에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일부 여기 하는 게 좀 제한은 좀 받는데. 지금 뭐 양쪽 가입하는 것은 저희도 이제 허용을 합니다만은 그쪽에 탈퇴는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미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편할 대로 하셔라. 그래서 뭐 탈퇴 하시고 때 하시고 탈퇴 않고 양쪽 다 하시고 분은 다 하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문자로 4428님께서 응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시장님 화이팅! 하시면서 자칭 익산시 홍보맨이시래요. 이 시민분 이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시장님. 권정일님 되십니다. 예. 우리 권정일님 잘 알죠? 그러세요? 네, 모험 택시 계속 하시던 분인데. 네네. 봉사와 그 활동을 아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저분은. 저희 TVN 교통방송 또 통신원 분이시기도 해요. 교통제보도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주시고. 아유, 또 이렇게 응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이런 응원 문자도 좋습니다. 문자 샵 1025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는 있습니다. 이제 최근 뭐 전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서 인근에 이제 다른 지역의 그 도시의 집값들도 같이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익산시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익산시가 최고 이제 1,100만 원대까지 분양가 나왔고, 이제 일부 선거 당시에 이제 상대방 후보 진영에서 주장을 하기를 1,300만 원대까지 가고 있다. 네. 이제 옵션 포함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뜨거운 이제 논쟁거리가 됐었는데, 아파트 전반적으로 평균치는 익산시가 높은 건 맞아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익산시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엄청 부족했습니다. 네. 공급을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안정을 시키려면은 아파트 공급을 늘 수밖에 없는데 또 한쪽에서는 아파트 많이 진다고 또 난리예요 또. 한쪽에서는 아파트 값 낮추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많이 진다고 그러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일부 이제 좀 올라가긴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익산시가 전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 대책을 당연히 강구를 해야 되지만은 아파트 가격이 어느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1,100만 원대 됐다 해서 익산시 전체가 아파트 1,100만 원 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시내에 보면 자동차가 모델마다 가격이 다 다르지 않냐. 아파트도 여기 역세권, 숲세권 특히 숲세권이잖아요. 그 공원은. 요즘은 그렇죠. 그 좋으니까 아파트 그 품질에 따라서 당연히 높아지는 것인데 우려를 하시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익산시 전체 아파트 가격을 견인할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측면이 든 것이 지난달에 우리가 그 평화지구
LH의 선거 분양을 했어요. 예. 그때 800만 원대 분양을 했는데 지금 50%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됐어요. 800만 원 됐는데도.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근본적 이유는 무주택자만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렇죠. 예. 다음에 그 전매 제한 기간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그 청약률이 적었는데 이번에 좀 자격을 좀 완화해서 다시 이제 공고를 하면은 이제 다 뭐 완판은 될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이게 800만 원대 아파트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1,100만 원대 한번 나왔다 해서 계속 1,100만 대로 이렇게 견인할 거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매거진 초대석 정헌율 익산시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4대 비전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예요. 먹거리 산업으로 이제 바이오 산업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이 선택 배경과 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담고 계신지 요 점이 좀 궁금한데요. 예. 농업 분야의 최첨단 산업, 가장 고부가가치 산업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익산은 농업도시고 전라북도가 이제 농도이고요. 그렇죠. 그 장점을 이용을 해서 우리 산업화를 한번 새로 산업 생태계를 바꿔보자 한 것이 이제 이 산업입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를 쌀 10kg를 그냥 팔면은 이제 4만 원 많이 받아요. 4만 원 받아요. 그것을 떡을 만들어 팔면은 한 20만 원까지 받아요. 술을 만들어 팔면 한 40만 원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능성 그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만들면은 그것이 40만 원이나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고급 기술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논농사져 가지고 쌀값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폭락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런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익산이 바이오 산업의 기치를 들고 나선 것이고, 네. 저희가 이렇게 되면은 익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가 이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번에 바이오 산업과를 저희가 지금 아주 확정은 안 된 것인데, 예, 거의 조직 개편에서 만들고 있고, 도에도 바이오 산업계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사실 거꾸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가다 보니까 우리 조직이 조금 더 규모가 커졌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그러고 농정국의 주목과를 바이오 산업과로냐 아예 만들어버리고 그 정도로 저희가 이제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이 잘 되면은 정말 우리 전라북도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네? 그러면 농업이 옛날에는 농업도시라는 것이 오히려 못 사는 그런 그 이유가 됐는데 이제 농업도시라는 것이 잘 사는 이제 또 이유가 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연결이 좀 될 것 같아요. 농업도시가 이제 잘 사는 그런 도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 유출 문제도 막을 수가 있고 그렇지. 지역의 청년들도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그대로 머물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많은 그 단체장님들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려하시고 또 걱정하시면서 목소리 높여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일자리 창출, 또 인구 유출 방지. 시장님은 어떤 대처 방법 좀 갖고 계세요? 익산이 최근에 일자리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가 됐어요. 우리는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인구가 유출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서슴없이 일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거 부인합니다. 저는 일자리가 아니다. 그럼요. 우리는 아파트였어요. 우리가 2만 몇 명 다 전출한 사람들 보니까 그 익산에 아파트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지금 그 20년 넘으면 이제 우리가 그 노후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새로 이제 갈아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그 시점에 아파트 공급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접 도시 전주 군산이 이렇게 그 아파트 새로 분양을 하니까 그쪽으로 막 빠져나갔는데 전라북도는 전체가 이제 동일 생활권이 돼버려서 30분대 다 출퇴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산은 일자리 두고 좀 더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지금 그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 시장 됐을 때 40% 초반대였던 것이 100% 완판됐고 산업단지가 10% 초반대였던 것이 지금 80% 육박하고 있고. 기업들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업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에 맞는 질 높은 일자리. 그렇죠. 좀 능력에 맞는. 지방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런가 대기업이 지방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30대 대기업이 다 수도권에 다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이후에 그 다음 단계 일자리는 우리도 어디 못지않게 풍부하다. 그리고 수도권하고 임금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 수당 근로 수당을 저희들이 30만 원씩 주잖아요. 3년 동안. 네네. 임금 격차를 줄여주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자리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아파트였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파트를 좀 많이 짓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계산에 의하면은 익산시는 현재 지금 28만도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2026년에는 30만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데 아파트만 가지고 인구를 늘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파트는 그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 맞추려면은 정주 여건이나 교육이나 뭐나 환경을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 아까 4대 비전 중에 대부분이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대 비전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네. 아파트와 입주와 더불어서 익산은 30만 틀림없이 회복이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셔야겠는데요.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참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민선 8기에서 이제 추진할 사업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그 가운데서 좀 간략하게 몇 개만, 요것만큼은 좀 정말 중요한 거다. 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이제 아까 얘기를 했죠. 4대 비전으로 하는 사업들, 그렇죠. 그것들 이제 예. 완성을 분명히 지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첨단 산업, 그 젊은이들 잡아두려면 이제 첨단 산업을 많이 잡아둬야 되는데, 아까 이제 바이오 그 산업 외에도 저희들이 그 AI 4차 산업시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앞서가기 위해서 이제 홀로그램을 익산에 지금 그 메카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생태계가 좀 형성이 안 돼서 관련 기업들이 지금 한 25개 정도 저희 익산에 와 있어요. 근데 다들 그 영세하고 소기업들이고 네, 그래서 네. 아직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익산이 홀로그램 사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 또 엑셀 소부장 기술개발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익산에도 다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홀로그램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익산으로 올 수밖에 없어. 예, 그렇게 해서 그렇죠. 25개 예. 업체가 자기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AI나 VR이나 이제 이런 실감 콘텐츠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익산의 문화재들 복원도 하고 또 우리는 상용차하고 문화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익산에는. 그렇게 하고 결국에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메타버스 산업까지 네. 저희들이 이렇게 선도를 하면은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하고 바이오 산업하고 첨단 바이오 산업하고 같이 해서 젊은 사람들이 좀 익산에 많이 남을 수 있을 많이 수 있게 머물 수 있는. 예,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자, 매거진 초대석 정헌율 익산시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방송 통해서 청취자분들 또 익산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도모는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은 뜻이 합해지지 않으면은 그것을 성취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결실이 맺을 때까지 또 시민 여러분들 또 우리 전라북도 도민인 청취자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그 한 방향으로 간다면은 우리 전라북도 특히 우리 익산시 정말 미래는 밝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